안녕하세요. 스테이 와일드 차일드 수아차입니다. 공기청정기 잘 쓰고 계신가요? 저는 필터형 공기청정기 한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지금은 침실 한쪽 벽면에 이제 세워놓고 거의 잘 때 거실은 주로 그냥 환기시키는 걸로. 기사진이 오늘 미세먼지 어때? 그러다가 알파인 코리아 측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필터 없는 공기청정기 제품을 써보게 됐는데요. 이 제품이 어떤지를 떠나서 저는 이번에 공기청정기의 효과?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품 리뷰가 주가 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공기청정기를 잘 활용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제품명은 알파인 프레시에어 AP3000입니다. 본사는 미국의 에어루스라는 회사예요. 알파인 코리아가 정식 수입 판매하고 5년간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디자인이 투박해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막상 받아보니까 나름 그 레트로한 느낌이 있어서 의외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그런 화이트 가전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도 사이즈가 작아서 이 투박함이 좀 보완되긴 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 공기정화 효과가 한 40평까지 커버된다고 해요. 사실 그 정도면 일반 필터식 공기청정기는 좀 여러 대를 곳곳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크기 대비 정화 반경은 정말 월등히 넓습니다. 사용 방법은 단순한데요. 전원 버튼 누르고 퓨리파이어 버튼으로 RCI 셀 단계를 설정하고 팬 속도를 조절하면 끝! 이 RCI 셀은 이 제품의 핵심 기술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소음은 측정해 본 결과 집에 있던 필터식 공기청정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소비 전력은 48W로 하루 24시간 내내 틀어도 한 달 전기료가 1,200원 이하라고 합니다. 이 AP3000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필터 없이 공기를 정화한다는 건데요. 액티브 퓨어라는 기술 덕분이에요. 무려 나사 우주기술로 공식 인증받은 유일한 공기 정화 기술입니다. 필터식과 이 액티브 퓨어 방식의 차이점을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필터 방식은 공기청정기 주변의 공기를 흡입하고 필터에서 오염물질을 걸러내서 정화된 공기를 방출하죠. 액티브 퓨어 방식은 공기청정기 주변의 공기를 흡입하고 필터 대신 광촉매라는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RCI 셀에서 정화 이온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정화된 공기뿐만 아니라 정화 이온을 대량으로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정화 이온이죠. 이 정화 이온이 공기 중으로 점점 확산되면서 2차 정화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공기청정기로 흡입되지 못한 공기는 물론이고요. 소파, 가구, 커튼 이런 데 사물의 표면에 붙어 있는 유해 물질까지도 분해해서 제거를 한다고 해요. 이온이 나온다고 해서 오존이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 그리고 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모두 오존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제가 한 3주 정도 써봤던 후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좀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된 게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게 되면서부터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체내에 쌓이는 작은 입자들이 위험한 건데 사실 아무리 헤파 필터를 써도 이렇게 가스처럼 작은 먼지 입자들까지 걸러내기는 어렵다고 해요. 근데 AP3000은 이런 가스 입자 수준의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까지도 잡아준다는 게 일단은 제일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그 정화 이온이 이런 아주 작은 입자에
먼지들을 서로 뭉쳐지게 해서 바닥으로 가라앉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인체로 흡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럼 주로 바닥에서 생활하는 아기나 뭐 반려동물한테는 좀 안 좋은 게 아닌지, 바닥에 떨어진 먼지 때문에 계속 또 청소기를 돌려줘야 되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알파인 코리아 측에 문의를 했는데요. 바닥에 가라앉을 정도로 뭉쳐진 먼지는 흡입하더라도 이제 코의 융터를 통해서 걸러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해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청소기를 같이 돌려주면 좋겠지만 이제 계속 제품을 사용할수록 떨어지는 먼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후에는 별도로 청소기를 돌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 제가 좋았던 게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환기시키면서 동시에 이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필터 수명이 단축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바이러스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필터 자체가 오염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나 선풍기, 에어컨 오히려 비말이 확산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정부 권고사항에서도 이런 기기들을 작동시킬 때는 최대한 중간중간에 환기를 꼭 시켜라, 필터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창문을 열고 틀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안심이 됐어요. 제일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싶을 때가 바로 음식을 조리할 때잖아요. 필터식은 사실 요리할 때 막 돌릴 수가 없는데 이 AP3000은 괜찮아요. 그리고 오히려 오염원에 가까이 두고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음식 조리할 때 초미세먼지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고 가정하고 창문을 다 닫고 평소처럼 그냥 후드만 켜고 스팸을 점심, 저녁에 구워봤는데요. 12시 4분 35 정도였던 초미세먼지 수치가 스팸을 굽기 시작하니까 빠르게 올라가죠. 거의 110을 넘어서 피크를 찍었는데요. 이때는 공기청정기를 틀지 않고 자연 정화를 시켜봤어요. 1시 6분, 1시간 정도 뒤에 확인하니 50 정도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줄었습니다. 저녁 메뉴도 똑같이 스팸이에요. 8시 11분, 초미세먼지 28 정도에서 시작했고 역시 스팸을 굽는 동안 쭉쭉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140까지도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AP3000을 틀어놨는데요. 9시 6분, 1시간이 조금 안 됐는데 이미 25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공기청정기를 틀었을 때 공기 정화 속도가 빠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전날에는 저희가 문 닫고 삼겹살 구워보다가 죽을 뻔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환기 꼭 시키셔야 되고요. 공기청정기, 에어프라이어는 필수입니다. 제가 또 정말 좋았던 점은 탈취 효과였는데요. 이렇게 뭐 요리를 할 때도 그렇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냄새들을 좀 잘 잡아주더라고요. 아까 AP3000이 초미세먼지들은 이렇게 뭉쳐서 바닥에 떨어지도록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 가스 형태의 유해물질들은 분자 단위로 분해를 해서 아예 제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냄새 분자들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 또 공기와 표면에 존재하는 각종 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세집증후군 유발물질 이런 것들을 살균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살균 부분은 제가 단시간에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냄새는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저희 미우, 이 고양이 화장실에서 이제 풍기던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좀 효과를 보실 것 같더라고요. 가장 최근에는 요즘에 날씨가 막 비 오면서 습해져서 그런지 그 침실에서 뭔가 좀 약간 푸석한, 좀 탁한 냄새가 났어요. 이게 뭐 이불에서 난 건지 빨래에서 난 건지 욕실에서 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밤에 이제 그래서 AP3000을 화장대에다 놓고 이제 밤새 틀어놓고 잤거든요. 근데 밤사이에 그 냄새가 진짜 거의 다 빠졌더라고요. 이렇게 냄새가 없어지는 거는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용 편의성 면에서는 좀 장단점이 뚜렷하게 갈리는데요. 필터를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점 가장 편하고요. 사이즈가 작고 무겁지 않아서 이방저방 옮겨 다니면서 쓰기 좋다는 게, 근데 요즘 MZ 세대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큰 어댑터 좀 보세요. 요즘에 누가 이런 어댑터 씁니까? 그리고 뭐 어플 연동, IoT 이런 거 안 됩니다. 하드웨어 기술력은 첨단인데 요즘은 소프트웨어 시대 아닌가요?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죠. 성능이 좋다는 건 인정하더라도 부담되는 가격인 건 맞아요.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다른 대안 제품이 없다 보니까 이 가격이 빨리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필터처럼 이제 자주 교체 비용이 발생하진 않는데요. 이 안에 있는 RCI 셀은 1, 2년에 한 번만 바꿔주면 되고 한 번 교체할 때 비용은 99,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조작부인데요. 본체에서는 전원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다른 건 다 이 리모컨으로만 조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못 찾겠다 그러면 조금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기 자체에서 지금 공기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능, 뭐 불빛이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직접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떤 제품이든 진짜 이제는 공기청정기는 필수구나. 여러분도 공기청정기를 잘 활용하셔서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도 이 제품 좀 더 오래 써보고 또 느낀 점이 있다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놀러 오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